HR의 사조 박지희입니다. 네, 하얼빈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말 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이제 일대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제 다양한 장소로 오가는 다양한 사건이 만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의 사건이라던가 혹은 인물과의 대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안중근 의사님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의 이제 대한주의 국민들을 좀 약탈하고 괴롭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이제 러시아 헌병들에게 잡힌 상태에서 이제 코레아 오라라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장면이 좀 제 기억에 옛날부터 제 기억에 남아 있었어가지고 하얼빈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고은창인데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읽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 이토 히로부미가 맨 처음에 부임했을 때 되게 경악을 한단 말이죠. 경악한 이유는 이제 길거리에 분뇨가 많고 그냥 길거리에 바로 넣어버리거나 아침에 되면 그 요강이나 이런 데 봐뒀던 거 그냥 바로 길거리에 던져가지고 비 오면 둥둥 떠다니고 한대요. 저도 한국인이지만 그걸 보고 되게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뭐 물론 당연히 발전을 했겠지만 물론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좀 더 빨리 근대화가 됐다는 거는 그래서 저도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그 질문이 빨리 분명화된 걸 여쭤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쨌든 식민지를 하면서 빨리 근대화된 건 사실인데 언젠가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만약에 식민지가 안 됐다면 훨씬 늦어졌지 않을까. 저도 이제 역사 공부하면서 조선 후반에는 되게 비리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꺼려했고, 그래서 저도 만약에 물론 일제강점기는 되게 가슴 아픈 역사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고 우리나라 계속 자주독립인 독립을 유지했다면 뭔가 지금처럼 발전하기는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이 하얼빈을 읽으면서 이제 무적순이라는 인물과 안중근 사후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일대기 같은 걸 이번 처음 알게 됐는데요. 혹시 이거 하얼빈을 읽으시고 최근에 영화도 개봉되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던가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역사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미조부치가 안중근을 이제 취조할 때 이제 안중근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알려주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좀 수단을 동원해서 안중근을 좀 흔들었다는 사실을 좀 새롭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발표할 구혜진 하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발표하게 될 화학 코스메틱스학과 구현진입니다. 먼저 몸차는 아래와 같고요. 저자 소개, 배경 소개, 등장인물 소개, 내용 소개하고 견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인표라는 배우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배우이실 텐데요. 소설을 영화는 굉장히 많지만 소설을 몇 가지 썼다는 것은 다들 아시지는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지금 엄청 핫한 소설이죠. 그렇지만 그 전에 오늘 예보, 잘가요 언덕 등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이제 소설 작가로도 데뷔하게 된 작가님이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책은 한순간에 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 올랐는데요. 이 책은 종합 5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별 회의를 하는데 옆에서 엔젤리너스에서 회의를 하는데 옆에서 너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그 책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용이랑 순이가 나오는데 그 책 진짜 좋아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조금 인기를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잘가요 언덕이라는 제목을 바꿔서 2021년 재출간이 됐고 그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보, 인여 사냥 등 3편의 장편 소설을 발표하였고 차인표는 이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옥스퍼드 한국문학 페스티벌에서 나가서 쪽청 강연을 갔는데 캄보디아로 끌려간 위안부 훈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 책 내용을 구상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 뒤편에도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서 위안부에 대한 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지만 글을 쓸 때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부정적인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주요 등장인물은 용이와 순이인데요. 그의 친구인 풀떼기도 나옵니다. 용이는 호랑이 사냥꾼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순이는 호랑이 마을의 자녀인 촌장님의 촌장님의 손녀인 착하고 예쁜 소녀 순이고요. 그리고 풀적이는 용이와 같은 나이인 그냥 코를 훌쩍대는 조금은 힘이 없지만 그래도 심성은 참 착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오는 이 제비라는 친구는요. 분위기를 좀 가볍게 바꿔주는 역할로 나오는데 제비가 공중제비를 돈다. 공중제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가 보다. 이러한 문구를 보다 보면 무거웠던 분위기가 좀 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라는 인칭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입장에서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3인칭 카메라? 드론 카메라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추후에 순이를 짝사랑하는 가즈오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이는 일본의 장부영과 같은 존재인데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내용은 용이와 순이가 만나서 어떻게 보면 로맨스 소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호랑이 마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잘가요 언덕이랑 오세요 좀 이 두 가지의 플롯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두 가지가 대비되도록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 플롯인데요. 잘 가요 언덕은 누군가를 떠내 보낼 때 보이는 언덕. 그래서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는 그러한 사냥꾼들을 보내는 언덕입니다. 그 사냥꾼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고 이제 그 용인의 아빠, 그러니까 장포수만 돌아오게 되어 있고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세요종은 용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 중 하나인데, 이 물건을 다른 순이와 그 훌쩍이와 함께 놀다가 이 종이 울리면 누가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대 해서 이제 마을 강변 그쪽에 이제 걸어놨던 그런 종인데요. 이런 대비를 굉장히 잘 살려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호랑이 마을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호랑이가 원래는 순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와서 호랑이 사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 호랑이가 점점 사람들과도 잘 지내지 않고 사람들 있는 곳에 와서 공격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냥꾼들이 왔지만 결국 잘가요 언덕에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황포수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용이가 오게 되는데요. 이 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4년 전부터 백호를 잡으려고 한반도 남쪽에서부터 백도산, 그러니까 거의 대한민국을 다 돈 셈이죠. 이 백호를 잡으려고 온 동네 방네를 다 뒤지면서 호랑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촌장이 이 호랑이를 잡으러 갈 때 한마디를 합니다. 호랑이들은 우리가 이곳에 마을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이 산에 살고 있었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생각해보게.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혹은 조금 불편하다고, 이득이 생긴다고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면 세상이 어찌 되겠는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호랑이가 무언가에 대입하면 좀 이해가 되겠다라는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호랑이가 우리나라고 객이 일본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훨씬 전부터 살고 있던 우리를 이득이 된다고, 해가 된다고 막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면 어떻겠는가 라는 말을 좀 돌려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이렇게 점점 친해지고 또래이다 보니 같이 놀면서 용이와 순이도 점점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용이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나가는데요. 용이가 가고 나서 이제 훌쩍이는 오세요 종을 올리려고 하염없이 용이가 떠난 곳을 계속 바라봅니다. 계속. 그리고 순이는 용이를 기다리면서 엄마별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엄마별이라고 하면 순이가 순이 아빠는 독립운동가신데, 그런데 엄마별이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있는 것 같은, 엄마가 나를 토닥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별인데요. 이 별을 거의 자신이 힘들 때마다 보는 그러한 것으로 마음의 안식처로 여기고 있었는데, 용이를 기다리면서 계속 이 엄마별을 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용이와 황포수가 백호를 잡아오는 게 아니라 육바리를 잡아옵니다. 육바리라고 하면 이들이 찾고 있던 호랑이가 아니라 6가지 발이 달린, 발바닥이 6개인 호랑이인데, 이 호랑이가 사람들에게 너무 해악을 끼쳐서
죽이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에 그래서 엄마 육발이는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 엄마 육발이가 사망했던 이유가 아기 육발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 육발이를 죽여라 황포수가 그 용이에게 그랬는데 용이는 차마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육발이는 살아나고 지금 아기라서 혼자서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순이는 혼자서 보던 엄마 별을 용이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북두칠성 사이에 있는 저 노란 별, 용이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이를 다독일 겸 엄마 별은 억지로 띄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떠 있는 거래. 엄마 별은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밤하늘에 떠오르고 한 번 떠오르면 영원히 지지 않는데 낮이 되어도 밤하늘이 없어져도 잠시 보이지 않을 뿐 늘 그 자리에 있대. 용이야, 언젠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같은 엄마 별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굉장히 로맨틱한 말을 남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용이와 순이는 같이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용이네 아빠가 무기를 잠깐 두고 어디가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용이가 집을 지키기로 했는데 순이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쩍아 넌 집 지키고 있어. 우리 둘이 갔다 올게 해서 용이가 아름다운 들꽃을 순이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집을 지키고 있던 훌쩍이에게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훌쩍이를 언제나 괴롭히던 그러니까 퉁퉁이 같은 애들이 훌쩍이를 때리고 그 무기를 들고서 나도 호랑이 잡을 수 있어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아이의 시체와 같은 비슷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용이는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버려요. 7년이 지나고 용이와 순이 그리고 가즈오라는 장교가 등장하는데요. 순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서 19이 됐습니다. 훌쩍이도 한참 커서 이제 도끼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커져서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순이에게는 아기가 생겼는데요. 샘물이라는 아기가 생겼는데 이 아기는 순이의 아기가 아니라 어떤 엄마 아빠가 두고 간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콧물이 샘물처럼 난다고 눈물이 샘물처럼 난다고 해서 샘물이라고 순이가 지어졌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즈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가즈오는 어머니께 계속 편지를 쓰는 효자인데요. 7년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일본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호랑이 마을에 앉아서 이제 가즈오와 순이가 점점 라포를 쌓아가고 점점 순이를 짝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기 마지막에 보면
호랑이 마을에서 징집 해당 인원이 한 명인 게 보이시죠? 저 한 명이 바로 순이입니다. 순이를 짝사랑하던 가즈오는 이것을 보고 당황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다른 일본 장교가 와서 이제 순이를 잡아가려 하는데 그 순간에서 이제 훌쩍이가 그걸 막아냅니다. 막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훌쩍이는 그 장교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그 훌쩍이가 죽을 때 오세오종처럼 총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집니다. 가조는 순이가 위안부로서 끌려가는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순이라도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이를 구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고 순이를 꺼내려고 순이야 이리 와 하면서 꺼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불화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이가 쏜 불화살에 모든 군인들이 불길의 화상을 입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용이는 순이를 데려가고 가조는 그러한 용이를 뒤쫓아갑니다. 내가 저 용이한테서 순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나는 순이랑 같이 도피해가지고 순이랑 같이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에 들떠 있어서 이제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 목숨도 파는 사람과도 함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둘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용이와 순이가 이제 백호를 좀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용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이가 용서는 백호가 용서를 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별 때문에 하는 거야. 엄마가 너무 소중하니까. 라고 둘이 로맨틱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가즈오와 그리고 아까 돈밖에 모른다는 그 두 사람이 와서 코앞까지 다가와서 이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육바리가 나타나서 그 둘을 때립니다. 그렇게 용이와 순이는 가까스로 살았지만 그런데 용이가 순이를 구하려다가 그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대로 총에 맞아서 용이는 죽고 순이는 위안부에 그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이는 필리핀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서 70살인가 80살쯤 되어서야 겨우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순이에요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돌아왔는데 호랑이 마을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자리는 이미 개발 지역이라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어떡하지 했는데 훌쩍이 무덤도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세오종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가 된 생물이가 나타나서 순이 할머니 나 아냐고 나 생물이라고 하면서 순이 할머니를 꽉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고 이 이야기를 만든 시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 내용은 훈 할머니